본 영상은 한시적인 온라인 교육을 위해 업무 담당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저작권법 25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수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본 사이트 이외의 공간에서 이용할 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진 및 자료는 교육부 등 정부기관 및 민영단체에서 게시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에 상업적인 접근 금지, 제한 조치, 복제 금지, 제한 조치, 저작권법 보호를 경고합니다. 포산중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인성교육부장 이희경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 다문화를 통해 알아본 공존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건데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다문화 교육 활동지는 이 영상 옆에 바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준비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문화 교육 활동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통계 자료를 보면 처음으로 다문화 학생이 1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시작되어 이들을 위한 학교 생활 적응으로서의 직접적인 교육이 우선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편견과 따돌림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을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에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계층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편견이나 갈등 문제를 우리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야 하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다문화적 시민성 교육, 다문화 소양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전통적인 민족 교육이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길러내기 위한 다문화 교육으로서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는 다문화 교육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해요 1. 우리는 왜 다문화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적어보세요. 우리가 지나치게 단일민족, 순수혈통을 강조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사례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뇌리 속에 콕 박힐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어요. 이 사진 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자, 웬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네요. 그죠? 자, 이 사진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네, 맞아요. 다 알고 있군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나치당 총통이죠. 코스염과 2대8 가르마가 특징인 이 사람이 이 정책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바로 독일의 통합 이런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의 통합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이 독일 국민들에게 막 이렇게 계속 알리면서 우리 독일 국민들은 인종적으로 순수한 아리아의 혈통이다. 우리는 우월하다. 하지만 열등한 유대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의 직장을 빼앗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다. 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혐오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독일 국민들이 이 나치의 정책에 찬성하는 독일 국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았고 게토라는 곳에 조그만 지역에서 또 모여 살고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뭐 여러 가지 것에서 쫓겨나고 안내일기 그죠? 읽어봤죠? 그런 것처럼 숨어서 지내고 근데 급기야는
다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고 이러한 민족 대학살, 바로 홀로코스트가 거의 12년 동안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시작이 뭐였더라고? 바로 단일민족, 순수혈통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단합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런 용납 자체를 이제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이 탄압, 피파까지 그리고 박해까지 학살까지 이어진 정말 무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단일 민족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위험한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 여러분 꼭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융합하여 발전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본 다문화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국제결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금강가야 김수로 왕과 허왕옥 왕후 이야기. 허왕옥 왕후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해 허씨의 시조라고 하죠. 자, 다음 문제. 이 조각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뒤에 보이는 배경은 바로 경주 괴릉입니다. 기억났어요? 역사 시간에 배웠죠? 짠! 신라 괴릉 무인상. 이 사람은 눈이 부리부리, 코도 옷도, 수염도 풍성. 바로 서역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신라는 당시에 서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이러한 서역과의 교류를 통하여서 발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외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의 유물을 보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이고 다문화적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페르시아, 동유럽, 트라키아, 로마, 서역, 이란 그죠? 우리가 중국 넘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유럽 사람들 다수 외외 모두 다 묶어 서역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면서 우리의 조상도 되고 아까 금강가야의 그죠? 왕 김수로 왕의 부인 이름 뭐였죠? 네, 기억하고 있군요. 허왕옥. 그죠? 그 왕후가 바로 허씨의 조상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39호인 이 춤 이름은 무엇일까요? 화면 속에 답이 있죠? 짠! 네, 바로 처용무입니다. 이것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조선의 궁중무용이에요. 처용에 가면을 쓰고 궁궐의 연례 행사로 악기를 물리치고 악기는 전염병이에요.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이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지금 처용의 얼굴을 볼 것 같으면 눈도 크고 코도 옷도 입도 크고 얼굴도 크고 바로 서역인과 닮은 모습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험으로 치러진 관리 등용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쉽다. 정답! 네,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 우리나라에서 언제 처음 치러졌죠? 조선시대? 아니죠. 바로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이렇게 처음 실시되었는데 고려 광종은 많은 귀화 외국인들을 관리로 등용했어요. 볼까요? 쌍철, 최인범 이렇게 바로 40명 정도. 와, 많다. 고려사 열전에 수록된 인물만 보더라도 10여 명. 그죠? 다양한 출신들. 이러한 다양한 출신들의 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고려는 더욱더 발전하고 광종의 개혁은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도 너무 쉬워요. 고려의 국제무역항, 꼬레아. 네, 맞습니다. 바로 병란도입니다.
병란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유입이 되었고 지금 보니까 아라비아, 베트남, 타이, 중국, 일본 정말 많지요.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고려가 한층 더 풍성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다들 잘 맞추고 있나요? 자, 다음 문제. 최초의 서양 귀하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린이 대공원에 동상이 있어요. 유럽인이에요, 유럽인. 어렵다고요? 정답은 짠! 원산 박씨의 시조 벨테브레이, 바로 박연입니다. 이 박연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묵과의 장원급제도 했대요. 그리고 병자호란에 조선의 무인으로 참가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까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요? 나라는 같은데 사람은 달라요. 여수, 강진, 제주도 등의 이 사람의 동상과 박물관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은 근데 결국 네덜란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계속 산 건 아니지만 13년 동안 있을 동안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영향을 또 주었다고 할 수 있죠. 누굴까요? 오, 아는 친구들도 있네요. 맞습니다. 하멜 표류기의 주인공 바로 하멜입니다. 이 하멜은 효종의 북벌운동을 함께 추진하였다고 할 수 있죠. 하멜이 우리나라 탈출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잡혀와서 북벌운동 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탈출해서 네덜란드 돌아가서 쓴 책이 하멜 표류기.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문화 사례를 보고 자신이 느낀 점을 글, 그림, 마인드맵, 노래가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다른 나라로도 한번 가볼까요? 다른 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예시를 실어 놓았습니다. 활동지에도 있죠? 자,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학습하도록 해요. 오랜 역사 속에서 각 나라가 형성된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활동해요 3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에 캐나다 다문화 정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 QR코드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EBS 지식 E 채널과 연결이 되니까 꼭 보시고 왜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하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활동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13살의 어린아이 시선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 코끼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나는 왜 탈색제를 풀어 세수를 했나요? 나의 상황과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내가 작품 속의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포사이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을 해보면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을 한번 키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활동입니다. 다문화로 삼행시 멋지게 지어볼까요? 활동지를 다 작성하고 개학 후 바로 인문인성 부장인 저에게 제출해주세요. 우수 활동지는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